네, 국내 물가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즘 장 보러 가기 무서우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여러 보도도 나오고 있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추값이 금값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김장철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주부님들 걱정 나날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연일 상방 압력을 높이는 물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는 이 마트에 가서 방울토마토를 자주 사 먹는데 한 통에 5, 6천 원 하던 게 이제는 8, 9천 원까지 올랐더라고요. 앞으로 물가가 좀 안정될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물가 이야기를 항상 이 대표님과 나누고 있는데 네, 지금 참 좋지가 않죠. OECD에서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올려 잡았습니다. 이게 정부의 그렇습니다. 전망치보다 네네. 높은 5%대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 OECD가 지금 이제 5.2%그 물가 인상률을 잠시만요. 네,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네네. 이게 사실은 최근 들어서 제가 지금 좀 이동을 하고 있다가 아, 그러세요? 서 있어가지고 잠깐요. 네, 숨을 좀 고르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게 그 네. 지난 6월에 이제 4.8%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0.4포인트 정도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지금 4.7% 예측을 했고 그 IMF 국제 통화기금에서 4%, 또 KDI에서 4.2%, 뭐 아시아개발은행에서 4.5% 이제 이렇게 전망치를 내놨는데 음. 지금 이제 OECD가 예측한 게 다른 기관들보다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의 수치를 네, 발표를 한 거죠. 정부가 4.7%로 전망을 했고 국제통화기금 네네. IMF는 4%로 전망을 했는데 네네. 이것들을 웃도는 수치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5.2%로 물가 올라잡았죠. 상승률이 이제 8월까지 이미 5% 정도로 올랐거든요. 음,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상승률이 낮아지지 않으면 음. 사실은 이제 정부 예측보다도 높은 이 OECD의 예측이 맞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이렇게 경제 비전문가들은 이렇게 수치만 봐서로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네네네. 지금 장바구니 물가가 정말 그야말로 비상 수준인데 가격이 어느 정도나 올랐나요? 또 이제 통계청에서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한 걸 좀 보면 좀 네네. 파악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지금 8월 물가 상승률이 5.7%를 기록했어요. 음. 7월 달에 한 6%를 넘어섰는데 조금 이제 낮아진 그런 수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어,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이게 단순히 물가 인상이 얼마나 됐냐가 아니라 음. 전년도 같은 월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그러면 물가가 언제부터 올랐냐, 네. 그런 이제 기저 물가가 얼마냐 하는 거에 따라서 비교하는 수치가 달라지잖아요. 음. 근데 지난해 10월부터 물가가 급속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보다도 그 작년 전까지는 한 2%대를 10월부터요. 유지하다가 네네. 네네 그래서 10월부터 이제 작년에 물가가 이미 올랐기 때문에 음. 거기에 대비를 하니까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아. 수치로는 낮아지는 뭐 이런 어. 어, 현상이 보여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아. 일반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그동안 이제 물가 하면서 느껴왔던 체감 물가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수치보다도 사실은 10월 달에 훨씬 더 높을 수가 있는데 음. 비교를 해보면 전년 같은 동월과 비교를 해보면 수치는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전년 네. 동월에도 이미 물가가 올라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지금 그렇죠. 수치가 낮게 나온 게 사실 그렇죠. 주부님들이 이 체감 물가 하기에는 느껴지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해 그렇죠. 주신 것 네네. 그래서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10월부터 3%대를 넘어서기 진입해서 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급속히 올라가지고 올해 새로운 들어서는 한 5월 시점에 돼서는 이제 4.7% 5%대를 넘어섰거든요. 그때부터. 음. 그러니까 이제 10월 같은 10월로 봤을 때
계속 2%대를 하다가 이제 3% 넘어서고 막 이러면서 전년 같은 월이랑 대비하니까 수치는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해군에서 느끼는 거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작년 초까지 이렇게 소비해왔던 그 감으로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또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맞아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앞두고 이제 지인들과 뭐 장 보러 갔을 때 어떠냐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네. 파프리카가 한 개에 4,000원이라 그러면서 허탈하게 웃음을 짓더라고요. 세 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10,000원 막 이렇게 팔더라고요. 예. 깜짝 특히 놀랐어요. 예. 네네. 특히 이 네. 배추 한 포기가 6,000원까지 지금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무나 뭐 양파 같은 이런 농산물들은 추석이 지나면서 조금 가격이 안정화된 것 같은데 배추값이 네네. 유독 비싼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그 배추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포기에 한 6,000원 선을 유지해 왔는데요. 음. 한 2주 만에 지금 10,000원을 넘어섰어요. 이야, 그리고 엄청나게 현재 한 올랐네요. 9,000원대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시장에 좀 제 물가를 좀 체크하려고 가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직거래 장터에서는 한 8,000원 한 포기에. 음. 그리고 이제 마트나 일반 소매점에서는 12,000원대까지 배추 한 포기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2배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 우선은 이제 폭염하고 이제 태풍 뭐 이런 영향 때문에 작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수급 상황이 나빠진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는 비축 물량을 대폭 풀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해서 그 대책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또 문제는 김장철이 다가오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 김장을 할 때는 배추뿐만 아니라 뭐 필요한 거, 쪽파, 뭐 풋고추 이런 것도 필요한데 네. 이런 종류의 채소류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풋고추가 100g당 1,500원 선 정도 하다가 지금 2,270원,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1,000원 가까이 막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쪽파도 지금 1kg당 1,643원을 기록을 해서 전년 평년 대비 비교해보니까 64.9%가 올랐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김장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배추뿐만 아니라 그렇게 네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장을 할 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배추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갖 야채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네네. 상당히 크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네. 차라리 포장김치를 사 먹는 게 네네. 더 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포장김치는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계약 재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음. 재배를 시작할 때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할 테니까 얼마에 팔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시작하는 경우에는 네. 나중에 이제 가격이 올라도 그 계약된 가격대로 하기 때문에 오. 원재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 소비자가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또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훨씬 낮춰서 구매할 수 있고 또 생산지하고 이제 그 직거래를 하잖아요, 현지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포장 김치가 오히려 이런 그 배추나 이런 걸 사서 김치 담그는 것보다 저렴한 이제 그런 현상을 나타내니까 배추를 직접 사서 김치 담그느니 포장김치 사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연일 지금 포장김치도 많이 판매되고 있고 품절 현상까지 나타나고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품절 사태까지 빚어지고 네네. 있군요. 그래도 나는 직접 김장 담궈서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 네. 정부가 배추 추가 물량을 풀겠다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김장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이제 물량을 풀기 시작하면 한 일주일 정도에서 2주 정도 지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올해 또 약간 생산이 늦어지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추의 그 출하가 지금 이제 조금 늦어지게 되면 이제 그 보통 그 김장 시기보다 조금 늦게 물량이 확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네. 그 시기를 좀 잘 맞춰서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대표님께서는 1-2주 뒤면은 배추값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일단 해주셨습니다. 물량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급속한 인상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량을 풀면은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배추에 대해서는. 네.
여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유값까지 오를 수 네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네. 인상폭은 확정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의가 계속적으로 되어 왔었는데 음. 생산 원유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연동하는 그 제도를 이제 계속 운영을 해오면서 이번에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유값이 대폭 오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기들의 경우에는 그 필수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비재 중에 하나거든요. 네. 다른 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우유를 먹어야만 하는 아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고급 우유나 뭐 이렇게 어떤 걸 가미해서 하는 것들은 뭐 가격이 일정 정도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흰우유,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돼야 되는 우유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가 예전에 따뜻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서민들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식품으로서 이거를 가격 관리를 해왔잖아요, 오랫동안. 네. 그런 것처럼 우유 가격에 대해서는 그런 관리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생명과 관련된 그런 식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유 가격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우유를 꼭 먹어야 하는 어린 아이들 말씀하셨는데 네네. 우유를 또 재료로 하는 빵, 이 빵집 네네. 하시는 사장님들도 지금 아마 엄청 시름이 깊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우유가 들어가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네. 빵류, 과자류, 뭐 케이크류,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도 우유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데가 다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굉장히 큰 과제고요. 어쨌든 이제 생산에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은 다방면의 방식으로 좀 공급을 채워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네. 뭐 우유값, 배추값 뭐 줄줄이 다 올라서 사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은 예전에 그 라면에 김치만 넣고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 네네.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완전히 틀린 말이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는 또 안 좋은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 텐데 전기요금 인상도 앞두고 전기요금. 있죠. 네네. 이게 지금 네. 전기요금 이미 3분기에 한 킬로와트당 5원 정도를 지금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지금 4분기에 뭐 한 50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월 뭐 한 가구당 8만 원은 올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구당 8만 원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정부가 일단은 그 요금 인상하기로 한 걸 좀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거냐 뭐 했을 때는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제도적인 여러 가지들을 좀 재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련 약관을 좀 개정해서 연료비 조정 단가의 그 인상 상한선이 있는데 네네. 이미 킬로와트당 그 5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그걸 더 확장해야 된다든지 확대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걸 조정하느냐고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돼서 이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 누적된 적자 부분들은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입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반기에 전기요금이 이제 인상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지금 가스요금도 인상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도시가스요금 네. 같은 경우에 그 정산 단가를 올리면서 연료비하고 연동해가지고 기준 연료비를 모두 올리는 뭐 이런 방안들이 검토 중이라는데 그러면은 지금 5월에 한 번 올랐고 7월에 한 번 올랐고 10월에 또 조정돼서 또 인상되는 그런 그 예측할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서 네. 전기, 가스 뭐 이런 공공요금들이 계속 오르게 되고 이거는 사실은 그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게 결국 뭐 임금도 인상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올겨울 더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네. 앞에서 그 가구당 8만 원 인상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8만 원까지는 인상을 안 하겠죠?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사실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좀 억제한 측면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누적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동안도 이제 계속 승시안치에서는 그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 자체에 그 경영을 좀 효율화하고 방만한 경영이 없는지 또는 경영에 있어서 어떤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네.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그 어떤 개혁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을 먼저 선회해야 된다. 이걸 전부 다 요금에 반영해서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사실은 기업도 어렵지만 가게도 굉장히 타격이 심했고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적자 부분만 너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자구 노력들이 얼마나 있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반성해야 될 게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우리가 요금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전에 그 한전에 정부가 요금을 올리기 전에 일단 한전 내에서 자구책을 마련해 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바가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한전의 적자가 3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더는 네네.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인상폭일 텐데 네네. 애초 고려했던 인상폭보다 전기요금을 더 올리려고 조율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네네. 그게 인상폭은 이제 어느 아까 제가 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킬로와트당 그 5원 인상을 했는데 그 폭 이상으로 지금 인상을 해야 되니까 야권 개정이라든가 이런 재정 제도적으로. 작업들이 추가돼서 네. 그 한 해에 인상할 수 있는 인상폭을 확대해야만 이게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인상 시기를 더 미뤄서 논의를 좀 충분하게 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폭을 이제 늘리려고 조율하는 거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인상폭을 낮출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올까 그 논의 과정에서 좀 그렇지 않을까 봐 이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물가가 워낙 고공행진하고 있어서 정부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사실 물가 통제는 시장에서의 어떤 자율성 훼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물가라고 하는 게 공급하고 수요의 그 곡선 속에서 결정되는 건데 네. 지금 사실 기업들이 굉장히 대규모화되고 그 시장이 글로벌화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 그러니까 그 수요자와 그 기업, 공급자 간의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깨진 상태예요. 기업은 정보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전문가도 갖고 있지만 소비자는 다 개별이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춰주는 게 공적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그 물가 관리에 대한 정부 의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서 정확한 시그널이 그 어떤 정부의 의지가 표현이 돼야만이 기업들도 소비자와 함께 고통을 분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되는데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 자율에 맡기겠다, 또 가격 통제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마치 자유 경제 시장을 뭐 훼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그 입장을 표명하다 보면 결국 기업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훨씬 더 소비자보다 많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고 그리고 소비자보다 훨씬 더 시장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부의 물가 통제라든가 물가의 관여는 그 자율의 훼손이거나 시장 경제의 훼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공적 영역에서 정부가 상대 국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기능이고 굉장히 그것도 효율적이고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관여를 해서 물가 안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끝으로 앞으로의 물가 전망 네. 정부는 당초 이 10월 정점을 찍고 서서히 안정이 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물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10월 정점 얘기가 정말 실질적인 물가가 안정화되는 것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0월부터 기저물가 그 수치가 올랐기 때문에 네.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에서 발생되는 물가 인상률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물가의 인상 폭은 절대로 줄어들지가 않고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환율 위기도 좀 있고요. 환율이 지금 1,400원대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수입 물가에 또 직격탄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공공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상 요인들이 하반기 계속 있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가 이렇게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물가를 2%대를 목표로 국가에서의 물가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한 작년 10월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거든요. 다시 2%대까지 정상화시키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게 단기간에 절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지금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직거래라든가 유통구조 개선하는 문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상품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거, 또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뭐 이게 단순한 정책 한두 가지 가지고는 네. 지금 이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물가 잠든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내년 적어도 중반 이후까지는 계속 물가 잡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도 물가 조사도 많이 하고 원가 조사도 해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원가에서 의미가 있는 인상을 하고 있는 건지를 계속 보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그냥 이 모든 고통을 다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